드디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이 결정됐습니다. 네. 6월 12일 싱가포르. 이걸 위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요. 억류됐던 미국인 3명도 데리고 귀환했죠. 네,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에 대한 기대까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핵화 방식만 해도 한꺼번에 얼마나 할 거냐, 아니면 쪼개서 단계적으로 할 거냐. 또 북한이 비핵화하면 미국은 북한에 뭐 줄 거냐, 이런 난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통일전망대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그 답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백악관, 국무부, 에너지부 3개 관련 부처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회담이 열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스타일로 봐서는 상당히 본인은 스스로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표정을 안 짓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진 찍을 때도 파한대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굳이 판문점을 안 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그 후속 회담을 한다는 건 그만큼 빚이 발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보들,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들을 석방한다는 게 과거 같으면 그게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번에는 정상회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더 취하고 있거든요. 그건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북한 지도자의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이거를 놓고도 어떤 비핵화 보상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금 쪼개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건 상당히 큰 차이죠. 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 빅딜이나 빅뱅해서 결국에 북한이 회담의 결과로 즉각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포괄적 일괄 타결을 하자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북한은 이걸 하는 단계마다 동결 단계, 그 다음에 신고 단계, 사찰 단계, 검증 단계, 폐기 단계마다 미국으로부터 뭘 바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과거에 그것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기까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검증 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얻어가고 대신 기속적으로 이제 검증 같은 걸 하지 않거나 폐기를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걸 염두에 둬서 그 폼페오 장관도 결국에 소위 낱개로 하지 않겠다. 살라미 전략 전술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정상이 만나서 일괄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고, 그리고 양측 정상이 서로 주고받을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만든 다음에는 그 다음엔 결국에 단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일본적으로 핵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최초의 일괄 타결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탄두 전부 또는 부분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 전부를 처음부터 까내고, 자, 이건 미국 가져가서 당신들이 처분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해서는 검증 가능하게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이고 엄청난 세밀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은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시작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타결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생화학 무기 얘기 나오죠. 인권 문제 또 얘기 나오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뭐 다른 미사일, 중거리 이하의 미사일, 그다음에 일본인 납치자까지 계속 이제 주문 사항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주문들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는 게 단순히 핵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 화색 무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인권 문제도 있고 사이버 안보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의제도 있죠. 게다가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또 납치 일본인 문제도 또 거론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의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우선 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역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과를 보게 되면은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즉 화색 무기 같은 것도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신뢰가 쌓이면은 뭐 납치 일본인뿐만 아니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그 북에 억류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자연히 해소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서 성공을 보게 되면 소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문제 포함해서 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 군사적 위협을 없게 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뭐 한미연합군사훈련 할 때 전략무기 배치하지 말아라. 그다음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그리고 핵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을 하라. 북미 간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 그다음 북미 간의 수교를 하자. 그다음 자연히 그 유엔과 미국이 독자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그뿐 아니고 미국에는 이제 적대국 교역법에서도 이제 풀어줘야 될 것이고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리스트에서 또 빼줘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결국 경제적인 어떤 유인책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스타일로 봐서는 북한에 무슨 경제적 원조를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투자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이 원할 텐데 이것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이 북한에 소위 줄 수 있는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